요즘 따라 하루가 유난히 길게 느껴지실 때가 있으십니까? 아침에 눈을 뜨면 예전처럼 급히 나갈 곳도 없고 약속도 많지 않고 텔레비전 소리만 집안을 채우는 그런 날 말입니다. 아마 이런 경험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젊을 때는 잠시라도 혼자 있고 싶었는데 막상 시간이 많아지니 이상하게 마음이 허전해지는 순간 전화벨이 울리지 않는 하루가 괜히 더 조용하게 느껴지는 날, 괜히 휴대전화를 한 번 더 들여다보게 되는 그런 시간 말입니다. 외로움이라는 감정은 참 이상합니다. 큰일이 있어서 찾아오는 것도 아니고 누가 크게 상처를 줘서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조용히 천천히 우리 곁에 앉아버립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그 정막이 익숙해져 버립니다. 오늘은 바로 그 외로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특히 노년의 외로움을 더 깊게 만드는 결정적인 실수에 대해 차분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누구를 탓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누가 잘못했다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다만 나도 그랬구나 하고 고개를 끄덕이시면서 앞으로의 시간을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드는데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예전에는 관계라는 것이 참 자연스러웠습니다. 동네 골목만 나가도 아는 사람이 있었고 시장에 가면 인사할 사람이 있었고 마당이나 대문 앞에서 그냥 우연히 마주치며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굳이 약속을 잡지 않아도 일부러 연락을 하지 않아도 사람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아파트 문은 닫혀 있고 엘리베이터에서는 서로 휴대전화를 보고 있고 연락은 대부분 문자나 메시지로 이루어집니다. 관계의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예전 방식을 기대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연스럽게 누군가 먼저 다가와 주기를, 먼저 연락해 주기를, 먼저 찾아와 주기를 말입니다. 여기서 노년의 외로움을 깊게 만드는 첫 번째 실수가 시작됩니다. 바로 기다림을 관계 유지의 방법으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왜 나만 먼저 연락해야 하지? 자식이 먼저 전화해야 하는 것 아닌가? 친구가 보고 싶으면 먼저 연락하겠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연스러운 마음입니다. 서운함이 쌓이면 자존심이 올라오고 괜히 먼저 연락하는 것이 지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관계는 이기고 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관계는 숨 쉬는 것과 비슷합니다. 한쪽에서만 숨을 쉬면 오래 갈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오랜 친구 한 분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몇 달째 연락이 없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왜 연락이 없지 하면서도 정작 본인은 전화를 걸지 않습니다. 그러다 시간이 더 흐르면 이제는 더 어색해집니다. 혹시 상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먼저 전화하면 방해가 되지 않을까? 요즘 바쁠 텐데 괜히 귀찮게 하는 건 아닐까? 이렇게 두 사람이 동시에 기다리면 관계는 그냥 멈춰버립니다. 특별히 싸운 것도 아닌데 나쁜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그냥 조용히 멀어집니다. 노년의 외로운 사람들의 첫 번째 결정적 실수는 바로 이 기다림입니다. 관계는 기다린다고 유지되지 않습니다. 작은 안부 한 통, 짧은 문자 한 줄, 잘 지내시죠라는 말 한마디가 관계를 이어줍니다. 두 번째 실수는 스스로를 필요 없는 사람이라고 단정해버리는 것입니다. 이 나이에 누가 나를 필요로 하겠어. 이제 나는 뒤로 물러나야지. 이런 생각이 마음속에 자리 잡으면 사람은 점점 더 조용해집니다. 모임에서도 말을 줄이고 의견도 내지 않고 혹시라도 누가 부탁할까봐 일부러 거리를 둡니다. 그러나 사람은 누군가에게 필요할 때 가장 덜 외롭습니다. 큰 역할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손주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일, 동네에서 꽃에 물을 주는 일, 교회나 성당, 절에서 작은 봉사를 하는 일, 경로당에서 커피를 내리는 일, 이런 작은 역할이 나는 아직 이 자리에 필요한 사람이다라는 감각을 줍니다. 필요함은 나이가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여가 만듭니다. 스스로를 필요 없는 사람으로 단정해버리면 세상도 그 빈자리를 그대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하지만 조금만 손을 내밀면 여전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습니다. 세 번째 실수는 과거에만 머무르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내가 이런 사람이었는데 그때가 좋았지, 이런 말이 자주 나오면 마음이 현재에서 조금씩 멀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추억은 소중합니다. 과거는 우리 인생의 자산입니다. 그러나 과거가 현재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예전 방식만 고집하다 보면 새로운 모임, 새로운 사람, 새로운 소통 방식을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나는 이런 건 싫어. 요즘 사람들 방식은 불편해라고 말하며 문을 닫아버리면 선택지는 점점 줄어듭니다. 노년의 관계는 깊이도 중요하지만 폭도 중요합니다. 깊은 친구 한 명이 있다면 참 좋지만 가볍게 인사 나누는 사람 몇 명만 있어도 외로움은 훨씬 줄어듭니다. 엘리베이터에서 안녕하세요 하고 웃으며 인사하는 이웃, 자주 가는 가게에서 안부를 묻는 사장님, 이런 작은 연결들이 모여 마음을 지탱해 줍니다. 네 번째 실수는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것입니다. 몸이 불편해도 마음이 힘들어도 괜찮다는 말로 넘깁니다. 자식에게 부담이 될까봐, 친구에게 짐이 될까봐 혼자 해결하려고 합니다. 물론 자립심은 소중합니다. 그러나 한 번도 기대지 않겠다는 마음은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시간 되면 차 한잔 할까요? 요즘 허리가 좀 불편한데 병원 같이 가줄 수 있을까요? 이런 작은 부탁은 약함의 표시가 아니라 신뢰의 표현입니다. 사람은 서로 기대며 사는 존재입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실수는 관계를 너무 완벽하게 기대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다 알아주는 사람이어야지, 나와 생각이 꼭 맞아야지. 이렇게 기준이 높아지면 결국 아무도 남지 않을 수 있습니다. 조금은 다르고 조금은 어색해도 괜찮습니다. 관계는 맞춰가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내가 먼저 한 발 물러서고 때로는 상대를 이해하려 애쓰는 시간이 쌓이며 관계는 깊어집니다. 노년의 외로움이 깊어지는 이유 중 하나는 변화의 속도를 따라가기 힘들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기술은 계속 바뀌고 소통 방식도 달라집니다. 그럴 때일수록 나는 이제 못 따라가라고 선을 그어버리면 세상과의 거리가 더 벌어집니다. 조금 서툴러도 괜찮습니다. 휴대전화 사용이 익숙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천천히 배우면 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운다는 것은 단순히 기술을 익히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연결되는 또 하나의 다리를 놓는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시도해보는 것입니다. 노년의 외로움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고립은 줄일 수 있습니다. 기다림 대신 작은 움직임을 선택하고, 자존심 대신 따뜻한 한마디를 선택하고, 포기 대신 참여를 선택하는 것, 그것이 외로움을 덜어내는 길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하루를 마치기 전에 한 사람을 떠올려 보셨으면 합니다. 오래 연락하지 못했던 친구, 자주 마주치지만 깊이 이야기해 본 적 없는 이웃, 혹은 가족 중 누군가, 그리고 짧은 안부 한 통 보내보시는 건 어떠실까요? 문득 생각이 나서 연락드렸습니다. 잘 지내시죠? 그 한 문장이 어쩌면 누군가의 하루를 환하게 밝힐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동시에 여러분의 마음도 조금은 따뜻해질지 모릅니다. 외로움은 우리가 아직 사람을 원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아직 마음이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여전히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이고 여전히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관계는 나이가 들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조금 바꾸면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마음 한구석에 작은 불씨처럼 남아 조용하지만 따뜻한 변화를 만들어주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조금 덜 외롭고 조금 더 사람 냄새 나는 시간으로 채워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